어떻게 우리 병원 알고 오셨냐고. 혹시 드립더 강의? 절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양악수술 유튜브 방송을 꿈꾸는 드립더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의소치과 구강가감면외과의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달 권민수입니다. 앞에 소개 멘트를 바꾸니까요. 이게 입에 잘 안 쩔어? 붙어요. 쩔어? 자꾸 지금 쩔어, 쩔어요. 쩔어? 쩔다와 절다는 완전 반대말이구나. 쩔다는 죄송합니다. 건 좋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절다는 건 못했다는. 네네네네. 절어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를 나눌 주제는 이제 선수술, 선교정, 네. 최소 수정 교정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 수술 받겠다고 오셨어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 거라 상담해 드리고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병원 알고 오셨냐고. 혹시 드립더 강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수술병원을 갔는데 그 수술병원에서 선수술을 권했었다는 거예요. 환자분 생각에는 선수술을 권하는 병원은 약간 상업적인 데라는 인식이 있어서 상업적인 병원을 좀 거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을 제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은 선수술을 권하거나 선수술을 한다고 해서 상업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양악수술과 같이 턱교정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는 선교정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 교정 치료를 하는 선수술 치료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술 전에 교정 치료를 먼저 하는 선교정 치료법인데요. 선교정 후 수술 치료법은 이렇게 골격의 부조화가 있는 환자에서 수술하기 전에 치아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치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동을 시킨 후에 수술을 통해서 골격을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뼈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교합을 맞추고 안모의 부조화를, 턱뼈의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수술 후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식으로 보여드리면 선수술 후 선교정 치료는 술전 교정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치면 수술 후 교정 치료를 거쳐서 치료 종료에 이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턱교정술 치료법이죠. 이와 대비되게 선수술 치료법은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수술 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골격의 부조화를 갖고 있는 턱뼈의 도식인데요. 여기서 그 교정 치료를 먼저 하지 않고 턱뼈의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그 치아를 그대로 둔 상태로 먼저 수술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먼저 한 후에 수술 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맞물림을 맞추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선수술 치료법은 선교정 치료법에서 나오는 그 수술 전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안모의 악화를 피하고 얼굴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협조도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치아의 탈보상 과정이 효과적이고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께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수술을 위한 치아 교정 치료가 효과적이고 용이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치료가 선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수술 치료는 그렇게 쉬운 치료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 안정적인 치아 맞물림을 얻기가 힘들고 또 턱교정술 치료에서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수술 치료에서 치료 계획 수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종료 후 최종 안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직후 아래턱의 위치가 수술 후 교정치료 과정을 통해서 교합이 안정화되면서 전방 그리고 약간 상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치료가 종료될 때에 환자의 안모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치아 조기 접촉으로 인해 수술 최종 교합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수술 후 교정 치료를 정확히 예상하고 골격성 부조화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서 술자의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또 모든 환자를 모든 양악수술, 모든 턱경술 환자를 선수술로 치료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기증을 갖는 증례가 있기 때문에 선수술해야 될지 아니면 선교정을 해야 될지 주의 있게 선별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선수술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선수술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수술 치료하는 의료진의 선수술 치료에 대한 숙련된 경험,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 깊게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길죠? 조금 길긴 약간 했는데 깁니다. 워낙에 어려우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 교정을 먼저 했었을 거예요. 뭐 근래에 들어서 뭐 20년 전에 들어서 수술을 먼저 하는 선수술이 컨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죠.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받아들이게 됐는데 실제로는 또 일부 병원에서 모든 경우에 선수술을 하다 꼭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결과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대처로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조금 미리 교정을 하고 하자고 하는 최소 수준 교정이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는 선수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선수술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술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선수술을 해야 될지 치료 선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측되는 시스템으로 수술했을 때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술을 권한다고 해서 꼭 상업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정달 권민수의 한 줄 정리. 선수술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선수술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한 줄 정리이기도 좀 애매하고 두 줄 정리도 애매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턱수술의 모든 것 올소치과 구강가감면외과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